그러니까 800을 물어줬대. 너무 이제 이렇게 변호사라고 믿지 말고 믿지 말고 이거는 내가 명확하게 문제할게. 이거 변호사가 잘못했어. 어. 이 사건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례적이고 좀 황당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된 감은 있지만 그러면 이 저작권 법에서 뜨개 도안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 뜨개 도안. 그러니까 사실 나는 뜨개질 전문가는 아니라서 오늘 반부에 의하면은 저작물에도 되게 다양한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 기능적 저작물이 뭐냐면은 설명서 같은 거야.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을 설명을 해놓은 것들은 사실은 그 설명의 표현 자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제 목적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활용되는 거에는 사실 이거는 독창성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거든. 이거 자체의 독창성을 인정하면 뭐 할 거야?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데. 한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성품이 그치. 중요한 거지. 그래서 뜨개 도안도 그 관점에서 보면은 기능적 저작물인 거야. 나의 목표는 결국 이 뜨개 도안을 통해서 그 뜨개질을 한 그 완성품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도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도안이 나한테 중요하거나 어떤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보통은 인정을 하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계도. 건물을 짓는데 건축가가 만들어서 내려는 창작물이거든. 창작물인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근데 그 창작물인데 결국은 이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작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 또 다른 대표적인 게 지도야, 지도. 지도도 내가 길을 찾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네. 그냥 지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그런 기능적 저작물들은 기본적으로는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뜨개 도안도 큰 틀에서는 그걸로 포함이 될 것 같아. 도안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걸까? 안 되는 게 그 설계도는 정확하게 그것을 읽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체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문은 어떻게 표시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들만의 언어로 약간 정형화가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설계도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의 설계도를 표현할 때는 A라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그린 거하고 B라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그린 거하고는 사실 되게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뜨개 도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뜨개 도안을 통해서 내가 어떤 뜨개질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산출물이 있을 거야. 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도안을 내가 작성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그 산출물을 보고 도안을 작성했을 때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그 산출물 보고 도안을 작성했을 때 완전 별개의 사람이잖아. 근데 그 도안이 비슷하게 나와. 그럼 그 비슷하게 나온 범위에서는 독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응용미술 저작권법 2조 15 해가지고 보통 의장권 지금 말하는 디자인권으로 의해 보호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겠네? 왜냐면 이제 이 산출물을 사실 보호하는 거죠. 그렇지. 도안에 있는 저작권은 인정이 잘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실제 사례가 있었고 실제 사례 보기 전에 이거 판례. 이 생활한복 판례?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판례라고 생각을 했거든. 생활한복 같은 경우는 멋과 기능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일부 미적 요소가 없지 않으나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 예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저작권 보호는 힘들고 다만 이제 디자인권, 우리가 2부에서 다룰 디자인권으로는 보호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응용 미술 작품, 우리 도안도 응용 미술 작품으로 보는 거지. 얘네가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예술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어야지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다. 저작물은 내가 만들었다고 다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창작이나 예술성,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법리적으로 다퉜을 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였던 것 같고, 이제 저작권의 영역에서는 약간 격언? 뭐 그런 비슷하게 내려오는 게 있어.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 걸 베꼈는지 이게 새로운 것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판단하면 잘 한도 끝도 없어.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제 저작권이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좀 어떤 관념적인 형상 이제 그런 것들은 애초에 독창적인 걸로 보지 않겠다라고 어떤 정립해놓은 그런 관습, 관행 같은 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 뭐 한옥, 뭐 한복, 뭐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 그 누구나. 그 형상의 범위 안에 들으면은 그건 아무리 변용을 해도 그건 독창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를 하고 가야 돼. 이 판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그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 관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활한복이라면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형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창작성을 인정을 했는데 그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공공에게 개방하여 공동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화 정책적인 문제라고 해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한복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한복을 남들이 뭐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생활한복이라는 거 자체를 개념 자체를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혜진아, 분명 얘기 되는 거야? 생활한복 하나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너가 만들고 덕후야 생활한복 하나 만들어봐 했을 때 내가 만들고 했을 때 그냥 그 형상이 그냥 유사하게 다 생활한복처럼 나오면은 독창성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판례가 뭐라고 돼 있으면 한복 디자인,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류의 오랜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으로 기법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여부, 이거는 저작권을 보호해주잖아. 사실 의상 디자인은 디자인 기법 자체가 누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보통은 아무리 뭐 변형을 하고 했어도 자켓은 자켓이고 원피스는 원피스고 블라우스는 블라우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의류 디자인은 특히 저작권이나 이런 걸로는 보호받기가 힘들 것 같긴 해. 변호사님이라도 하지 않을까?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지? 실제 사례가 있었어.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께서 도안을 이제 제작을 하셔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도안을 누가 무단으로 인터넷에 배포를 해버린 거야. 자기가 그 도안을 사서 민사하고 형사로 다 고소를 하셨거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배려 털려서 뭔 소리야? 오빠가 보고 얘기해주면 좋겠어. 여기서 처분을 했으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관이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뜨개 도안이라는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판단을 한 이유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능적 저작물에서 한마디로 그 누가 이걸 표현하더라도 비슷한 형태로밖에 될 수가 없다. 도안이라는 것이 이 산출물을 위해서 내가 작성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창작한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이 이걸 보고 도안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저 사람이 이걸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도안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것은 어떤 저작물로서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 저작물로서의 독창성이 인정돼야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 이제 뭐 복제권하고 배포권이 그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어떤 그 도안을 그냥 임의로 했으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킨 것도 맞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침해 행위는 다 일어났었는데 이 도안이 저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만약에 수사기관 임의적인 판단이 이렇게 났으면 이제 끝난 거야? 형사상으로는 끝난 건데 형사상으로 끝난 건데 민사로는 넣어볼 수 있는 거야? 민사로 넣어볼 수 있지.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기소를 했어. 그래서 형사 재판을 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판단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사실 민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불기소니까 아직 그치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한 뭐 항고, 재항고라는 이제 그 방법도 있고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만약 법원에서
이거 저작권이 인정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을 인용을 했어. 그럼 반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형사 이거 재판을 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을 한 거다 라고 하면 다시 형사처분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보통 이 오빠가 내용을 보면 아까 그렇다. 보통 뜨개도안이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지. 매우 어렵기 매우 때문에 어려워. 이게 사실 좀 뭐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 있는 그치, 거지.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경우에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뭐 영업방해라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작권이 아니고 다른 문제야. 보수할 때 저작권도 걸고 영업비밀 보호도 걸고 영업방해도 걸고 이러면 안 돼? 걸었으면 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업 비밀을 따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뭐 저작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나의 어떤 영업 활동의 필수 불가결적인 어떤 비밀로 보호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이게 저작권이나 뭐 특허나 디자인권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리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업 행위를 방해한 게 맞잖아. 그걸 배포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나왔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령인데 부정경쟁방지법 뒤에 사건데 그것도 사실 좀 요건이 까다롭잖아. 완전히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만 보면은 이거는 저작권으로 미스였지. 보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갔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거랑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 저작물성을 막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내 수익에 피해를 줬는지. 그치, 소의 피해를 보는지, 이것으로 얼마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 아마 근데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구매를 한 사람이었던 거나, 그럼 그게 영업 활동의 필수 불가결정 요소로 되는 거를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침해를 했다라는 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거든. 그러면은 아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좀 가능성이 높게 좀 판단되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이제 좀 굳이 하게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졌는데 합의금도 물어줬어. 합의금?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불기소 처분에 합의금을 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 맞아. 불기소 처분을 하고 무슨 재판가 합의는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한테 하는 거지. 상식 밖의 일이긴 해. 맞아. 또 변호사나 뭐 변리사의 말만 듣고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것도 조금은 같아.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저작권법 말고도 영업방해나 이런 쪽으로도 걸고 싶다고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변호사랑 상담할 때.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이제 이렇게 변호사라고 믿지 말고. 믿지 말고 여기까지 변호사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런 덕호 변호사님 같이 좋은 변호사도 많지만 너무 아무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분도 당연히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소송을 했겠지. 정관이라는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 도안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변호사들도 모든 법을 알고 사실상 왜냐면 법률 자체가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맞아. 그 모든 법을 숙지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게 없거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전문 분야를 표방을 한다는 게 맞아. 그쪽 관련해서 많이 어쨌든 공부를 했고 그쪽에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라는 것을 좀 표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좀 이런 특수한 분야,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하는 일종의 특수한 분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를 많이 한 사람이 사실 많이 아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은 나는 그래서 둘째는 그럼 개인이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사실 근데 전문가의 전제의의는 개인이 잘 알 수가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전문가니까 그거에 100% 나는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동의를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를 골라내기가 힘들지. 그치. 이게 허위 정보도 섞여 있을 수가 있고 맞아. 그냥 일미로 블로그 같은 데는 자기만의 한마디로 어떤 번역을 해서 랩피셜. 인터프리팅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또 사실로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왜곡된 정보를 가지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백지보다 그게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무서워. 왜냐면 근데 백지로 갔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내가 명확하게 문제를 할게. 이거 변호사가 잘못했어. 왜냐면은 본인도 그 분야에 대해서
빠삭하게 지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된다라고 해서 저작권으로 걸라 그랬대. 경찰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경찰이 얼마나 잘 알겠어. 맞아. 경찰이 디자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냥 이 사람이 만든 건 베꼈으면 저작권 위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쨌든 확실하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예, 맞는 지식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종합이 됐을 때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사건은 되게 변호사가 보기에도 너무 이례적이고 좀 황당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된 감은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공부를 할 거면은 뭐하러 전문가를 고용을 하겠어. 근데 들어라.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 정도만 알아도 뜨개도안이 저작물로서 인정받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고 힘든 일이니까 다른 법령으로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내용은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누가 갔는데 이거 저작권으로 걸면 돼요 하면 이제 그 변호사로 걸 수 있겠지. 그 정도 컨텐츠는 오늘 만들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다. 아는 거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1부가 드디어 끝났어. 이제 1부? 이제 저작권이 끝났어.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디자인권을 시도가. 단순 모방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 음원 같은 것도 발췌를 했을 때 도창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아니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다 저작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만들었으면 저작물이 있는 게 맞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지. 저작물은 다 뭐 오빠 말대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지. 그래 내 권리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너는 이걸 쓰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 법적으로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오빠가 말하는 그 권리랑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분을 하지 못해. 그렇게 해도 내가 이제 틀린 말을 할 순 없잖아. 틀린 말을 내가 할 수 만들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는 거 맞아. 권리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지 아닌지는 다퉈봐야 된다. 그 다퉈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내가 듣고 있으면은 잘 이해되지 않아. 저작권이 있어요. 만들자마자 생겨요. 이러면 보호를 받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해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구분해서 우린 말을 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좀 구분해서 말을 하고 싶어. 아무도 끄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저작권의 의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왜 중요하고 저작권법으로 어떤 걸 보호하는지 알았는데